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구해봅시다 라는 건데요.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눗셈을 공부를 했었어요. 먼저 7분의 5를 보니까 여기 7분의 5 이제 컵에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나눠서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먼저 7분의 5를 봤을 때 7분의 1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7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7분의 5는 7분의 1이 5개다. 7분의 1이 5개가 더해져서 7분의 5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7분의 2만큼 열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7분의 2만큼 열로 가고 그래서 7분의 2, 7분의 2 나머지를 보니까 이제 7분의 1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7분의 1 7분의 5를 7분의 2의 그 작은 컵에다가 나누어 담았을 때 몇 컵이 나오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요. 여기 한 컵 나왔고요. 그리고 두 컵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 컵이 나왔네요. 그쵸?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를 했을 때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이제 5 나누기 2를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 나눗셈을 하니까 2와 2분의 1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7분의 5는 7분의 1이 5개이고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 나누기 2를 했을 때 2와 2분의 1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분수의 나눗셈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볼게요. 5분의 5 나누기 2를 이용하여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7분의 5는요 7분의 1이 5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7분의 2는요 7분의 1이 2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7분의 5를 7분의 2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7분의 2가 여기 한 개에 2개 이렇게 포함됐어요. 마지막 남은 거 보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7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7분의 2만큼 될 수가 없어요. 7분의 2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7분의 2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 하나, 2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는 하나를 다 완성해서 채우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 나누기를 했을 때 이걸 이용해서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계산해 보면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 7분의 5가 있는데 7분의 2씩 만약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몇 개가 나오냐 이런 문제입니다. 7분의 5가 7분의 1이 5개잖아요.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예요. 그래서 7분의 2씩 이렇게 포장을 했을 경우에 하나, 둘, 그리고 여기는 절반 2분의 1만큼 남는다. 그래서 2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5 나누기 2를 이용해서 분모가 이렇게 7로 같을 경우에는 분자인 5 나누기 2 이렇게 분자끼리 나눗셈을 해줘서 몫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18쪽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보는 그런 식입니다. 1번 준기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 보니까 통에 3분의 2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한 통을 가득 채우려면은 5분의 4리터보다 더 많아야겠죠? 5분의 4리터보다 더 많은 바닷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문제의 조건을 좀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먼저 그 간단한 식을 세워보는 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 문제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제대로 이제 이해한 다음에 식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를 해줬었는데, 자,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통에 담아 보니까 만약에 두 통이 가득 찼다고 하면은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5분의 4리터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통을 가득 채웠을 때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그 부피를 구하면은 5분의 4 나누기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고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바닷물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그 식을 5분의 4리터 나누기 3분의 2통이 찼다고 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수학 교과서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이 분수의 나눗셈의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19쪽 2번입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통에 3분의 1을 채운다고 했을 때 바닷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3분의 2통을 채운 그 부피를 봤을 때 5분의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이 양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1학기 때. 나누기 2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2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면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5분의 4를 나누기 2를 한다는 거는 5분의 4의 절반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뭐 10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약분을 하니까 5분의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서 중간에 약분해주면 아주 좋아요.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보니까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5분의 2라고 배웠어요. 그럼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에다가 아까 전에 나누기 2를 해줬는데 거기다가 3을 곱하면은 우리가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우리가 5분의 2가 나왔죠?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니까 5분의 6이 되고, 이걸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5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요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3분의 1을 뒤집어줘서 역수로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때는 분수 곱하기 분수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대로 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역수를 취해줘서 곱하는 게 맞는다는 말이죠.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만약에 분수 3분의 2 나누기 별표 분의 동그라미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3분의 2 곱하기를 했을 때 뒤집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분의 별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 공책에다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3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눠 보는 건데요. 7분의 2가 있고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1분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계산하니까 7분의 6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9분의 8이 있는데 곱하기 7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7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4로 나누니까 이거는 2, 여기는 1. 그러면은 9분의 14가 되고 대분수로는 1과 9분의 5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6분의 5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로 나누니까 여기는 3이 되고 2로 나누니까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니까 9분의 여기는 20이 되고 대분수로 바꾸니까 2와 9분의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네요. 3분의 2가 있고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있는데 3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 여기는 3 이렇게 되어서 5분의 6 분모끼리 곱하니까 5, 분자끼리 곱하니까 6 그래서 1과 5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렇게 역수로 바꿔주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수학 19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바닷물을 이렇게 5분의 4를 이용해서 5분의 4리터를 이용해서 3분의 2통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통을 채우려면 5분의 2리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3분의 1 통을 채울 수 있는 게 5분의 2리터니까 한 통을 채우려면은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왜 나누기 3분의 1을 곱하기로 바꿨을 때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죠? 수학 익힘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문제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맞았으면은 나 문제 잘 풀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수학 실력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강하게 이렇게 쌓을 수가 있고 두텁게 그리고 만약에 틀렸으면은 내가 왜 틀렸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은 2번, 3번, 4번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해보면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한 번, 2번 공부해서는 그 수학이 가진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서 생각의 깊이를 깊이 있게 수학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공부했는데 분수 나누기 분수 그리고 분수 곱하기 분수로 이렇게 바꾸어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4분의 3km를 걸어가는데 5분의 2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해보세요. 4분의 3km를 걸어가는데 5분의 2시간이 걸린대요. 한마디로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4분의 3보다 더 긴 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4분의 3km를 걸어가는데 5분의 2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5분의 2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분의 3km예요. 그러면은 나누기 2를 해볼게요. 나누기를 하니까 5분의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8분의 3이 나오네요. 그쵸? 8분의 3. 나누기 2는요, 4분의 3을 절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4분의 3의 절반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그 절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양이
8분의 3km였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양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니까 8분의 15가 되고요. 1과 8분의 7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 이 개념 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 주는 게 오늘 수학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5분의 2가 있는데 5분의 1만큼 걸을 수 있는 5분의 1시간만큼 걸을 수 있는 양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과정을 한번 묶어 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5가 되고 이걸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8분의 7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나누기 5분의 2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2분의 5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나누기 5분의 2가 곱하기 2분의 5로 이렇게 역수로 뒤집어져서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3번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해보세요. 수학 익힘책 15쪽입니다. 그러면은 7분의 6이 있고요. 곱하기 3분의 5를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약분을 해보니까 3으로 나눴을 때 여기 2, 여기는 1. 그래서 7분의 10이 되고요. 대분수를 바꾸니까 1과 7분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5분의 4가 있는데요. 곱하기 6분의 7로 바꿀 수가 있고요. 2로 나누니까 여기는 2, 여기는 3. 그래서 15분의 1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네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4번입니다. 넓이가 18분의 7 제곱미터라고 나왔네요. 제곱미터 써볼게요. 세로가 9분의 2m일 때 가로는 몇 미터일까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18분의 7이기 때문에 나누기 세로의 길이인 9분의 1을 해주면 되고요. 가로의 길이는요 18분의 7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9로 나누니까 여기는 2, 여기는 1. 그래서 4분의 7이 되고요. 대분수 바꾸니까 1과 4분의 3. 가로의 길이는 1과 4분의 3m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네요. 5번입니다. 소설책의 무게는 5분의 4kg이고 그림책, 동화책의 무게는 2분의 1kg입니다. 소설책 무게는 그림 동화책 무게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한마디로 소설책이 더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림 동화책의 몇 배인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 동화책을 이렇게 뒤에다가 나누기 2분의 1 해주면 되고 5분의 4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5분의 8 그래서 1과 5분의 3 소설책의 무게는 그림 동화책 무게 1과 5분의 3배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6번입니다. 무게가 7분의 2kg인 고무관 9분의 8m가 있습니다. 이 고무관 1m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이 문제는 수학책에 나와 있던 대로 그 절차를 단계별로 한번 풀이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게가 7분의 2kg인 고무관 9분의 8m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무관 9분의 1m의 무게를 한번 구해볼게요. 9분의 8m가 7분의 2kg이죠.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8을 하면은 고무관 9분의 1m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7분의 2 나누기 8 해주려면은 거기다가 나누기 8 한마디로 이제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약분 해주니까 여기 4가 되고 이거는 28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28분의 1kg. 그래서 고무관 9분의 1 미터의 무게는 28분의 1kg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고무관 1m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9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쵸? 9분의 1m가 28분의 1kg이기 때문에 고무관 1m의 무게는 28분의 1 곱하기 9를 해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28분의 9가 정답이네요. 1m의 무게를 구했을 때 고무관 1m의 무게는 28분의 9kg. 이 문제를 식을 세어보면은 7분의 2 나누기 9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분의 2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여기서 8분의 1은 뭐냐면은 8분의 1은 고무관 9분의 1m의 길이 무게를 이렇게 먼저 구한 것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9를 해서 9분의 1m에다가 곱하기 9를 하면은 1m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곱하기 9는 이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거. 이렇게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여기가 1, 여기는 4. 그래서 28분의 9. 그래서 답은 28분의 9kg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네. 오늘도 수학책과 익힘책에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수직선 그림을 이용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